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네. 공지사항 하나부터 시작 말씀드릴게요. 네. 언더스탠딩 멤버십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통 모르시는. 통 모르시는 참 꼭꼭 숨겨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책 이벤트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가입한 건 아닐까요? 굳이 고마울까요? 고맙다고 근데 해.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최근에 저희가 다뤘던 딥시크, 딥쇼크, 뭐 그 중국 천재들 어떻게 키우나 이런 얘기들도 있고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등등등 하여튼 최근에 언더스탠딩에서 다룬 책들 신청하시면 드릴 거니까요. 멤버십 게시판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 영상 저희가 댓글창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가입을 하시면 네. 얘네들이 뭘 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유료 언더스탠딩이 있기는 있다. 그렇습니다. 뭐 유익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재밌는 내용이 있다. 익스클루시브한 거는 있다. 예. 그리고 북 언더스탠딩에 나온 책들 주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북 언더스탠딩에 등장한 책들 중에 네. 저희가 갖고 있다가 아마 책꽂이에 꽂아만 놓은 재고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런 거죠. 아니 좀 여러 권 있어요. 여러 권.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뭐 한 출판사에서 부탁해서 우리 5권 받았다가 받아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은 저희가 뭐 언더스탠딩이 맨날 핫 포테이토 뜨거운 이슈로 많이 다루지만 예. 오늘은 진짜 포테이토 이야기. 그래요? 네, 감자 이야기인데 요즘 뭐 트럼프 뭐 미국 정부 한국에 이것저것 뭐 하라고 많이 하는데 뭐 사라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미국산 뭘 사라. 그렇지. 그럼 우리는 그럼 미국산 그런 감자를 사면 되겠냐? 뭐 그게 논의 중인 모양인데. 감자 수입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감자는 괜찮은데 유전자 변형 감자라고 해서 여기 좀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감자를 사오면 그게 유전자 변형 감자다. 아니 진짜 유전자 변형 감자를 수입해 가라. 수입해라. 그런 논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찝찝하다. 요 얘기에 대해서 찝찝한지 괜찮은 건지 뭐 별 이상 없는 건지 백종원 기자님 모시고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네, 개성 감자, 변형 감자. 공식 용어는 변형 감자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그렇게 예, 붙였을 뭐 뿐이지. 우리의 가치 판단도 번역할 때 약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요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유전자 변형 식품 보통 이렇게 중립적으로 부르면 유전자 변형 식품. 나쁘게 모디파이드라고 부르면 하냐? 모디파이드입니다. 나쁘게 부르면 유전자 조작 식품. 좋게 부르면 유전자 개량 식품. 좋게 부르면 그렇고. 그렇습니다. 좋게 중립적으로 나쁘게 뭐 그런 표현은 번역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취향도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예. 지금 감자를 오해 없이 설명드리면 미국산 감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감자는 예.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산이 한 70%, 외국산이 한 3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소비하는 감자가. 예. 그래서 미국산도 꽤 많은 비중이 들어오고 있고 예. 그냥 감자는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GMO 감자, 뭐 정확히는 LMO. GMO와 LMO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예. 그냥 GMO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유전자 변형 식품입니다. 예. LMO는 앞자 영문 단어가 리빙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자를 막 썰어서 가공해서 들고 오면 그 감자는 뭐 번식력이 있는 게 아니죠. 예. 근데 이걸 그대로 들고 오면 콩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사실 심으면 싹이 나긴 나는. 그렇지. 살아있는. 그러네. 그걸 LMO 그러니까 Living Modified Organism 두부로 가져오면 예. 그 감자 튀김으로 해서 가져오면 GMO고 예. 생 감자를 가져오면 LMO고. 예. 그러니까 GMO라는 큰 틀 안에 살아있는 건 LMO라고 부른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용어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네. 요즘 보도가 좀 관심 있는 분은 보셨을 텐데 슬라이드 보시면 미국산 감자 뭐 유전자 변형 감자가 들어오려고 한다.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거고 요 SBS에서 7년 끌었던 미국 유전자 변형 감자 심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농진청 심사가 통과됐다라고 지난달에 보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요즘 지금 소비자 단체하고 농민들이 국회 기자회견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고 예. 지금 GMO 감자
뭐 LMO지만 뭐 편의상 GMO가 더 익숙하니까 GMO 네. 감자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게 지금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입장이고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뒤에 또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이런 감자는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주장들 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너무 이제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좀 중립적으로 그게 뭐길래 이제 뭘 변형했다는 거예요? 예, 뭘 개선? 이게 좋은 말로 하면 개선. 예, 뭘 변형했느냐를 중립적으로는 요약적으로 제가 말씀 올리면 네. 슬라이드 좀 보면은요. 고개는 그 조작. 미국 심플로트라는 농업 회사입니다. 예. 주로 감자가 주력인 그 미국 서북부의 아이다호주에 있는 업체인데 뭘 개선했다는 거냐? 이름은 좀 어려운데 SPS Y9이라는 품종입니다. 요번에 예. 신청한 건 심사해 달라고 한 거는 껍질을 벗겨도 갈색으로 변하지 않고 갈색으로 안 변하고 이렇게 하얀 상태로 유지하고 야. 그리고 오래 두면은 사실 보통 감자는 갈변도 하지만 검은색 이렇게 뽕뽕뽕뽕 맞아요.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반점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도 안 생기는 그런 개량을 했다. 덜 생기는. 거의 안 생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렇게 개량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예. 감자를 튀겼을 때 보통 뭐 감자는 많이 튀기니까 찌는 예. 것도 있지만 튀겼을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예. 근데 그 아크릴 아마이드 발생을 없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만 들으면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설명만 들으면 저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음. 그래서 뭐 이런 특성의 어떤 품종 네. SPS Y9이라는 이 품종을 지난 7년 전에 2018년에 그 신청을 했어요. 수입을 허용해 달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유전자 변형 식품 안전성 심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예. 인체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심사를 하고요. 그 전에 이게 아까 살아있는 GMO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텃밭에 심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뭐 그러니까, 잘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개구리도 뭐 재래종을 뭐 완전히 몰아낸다 이런 것처럼 감자도 뭐 싹 감자의 품종이 뭐 바뀐다든지 이럴까봐 농촌진흥청,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에 환경위해성 협의를 심사를 요청합니다. 예. 식약처가. 근데 지금 아래 두 개는 진작에 됐고 지난달에 이 농촌진흥청을 통과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 말은 누군가 혹시 심더라도 네. 우리나라 땅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그런 같아. 문제 없어. 네, 예. 그 말이죠. 저거는 예. 농촌진흥청 같은 데서 오케이 했다는. 그렇습니다. 뭐 뜻은. 흔한 말로 어떤 환경 오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작황을 뭐 작물을 완전히 변형시킨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승인이 되겠고요. 예. 저 세 기관이 승인을 했고 식약청이 이제 마지막 단계 인체에 얼마나 독성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알러지를 일으킬 것이냐 아니면 영양소가 뭐 달라서 불균형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뭐 피부에 무슨 뭐 반점을 생기게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위해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 단계만 남겨놨다라는 게 이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게 들어오면 심어도 괜찮을 것 같고 먹어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네, 저거 식약청이 탕탕탕 도장 찍어주면 이제 네.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네, 예. 아. 그래서 7년 만에 됐는데 이때 논란은 두 가지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인체에 유해할까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 예. 그리고 요즘 나온 뉴스의 질문은 이게 혹시 트럼프 2기 정부에 뭐 흔한 말로 잘 보이려고 어떤 대응 카드로 좀 제시하기 쓰고 있는 위해서 거 아니냐? 프로세스를 빨리 진행한 거 아닐까? 이때까지 그냥 냅두고 있다가 예. 라는 게 이제 일부 단체의 의심입니다. 아니 그 사실은 뭐든지 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뭐 그게 천연가스가 됐든 뭐 감자가 됐든 뭐든지 사야 되는 지금 국면이긴 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건 GMO가 혹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먹어도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그게 걱정인 거잖아요. 예, 근본적인 질문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앞서 뭐 요 논란부터 잠깐 걱정이 설명드리면 없다 그러면 들어와도 되는 거고. 예, 예. 그 지난달 요 논란부터만 잠깐 정리하고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난달 21일에 농진청에서 이제 식약처에 뭐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통지를 했고 우리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6일에 미국에 가서 이제 상무장관 만났죠. 예. 그래서
이때 혹시 약간 빨리 진행하고 요 결과를 우리 마지막까지 지금 허용해 줄 수 있는 직전 단계까지 왔다라고 재료로 들고 간 게 아니냐라고 소비자 단체들은 의심을 하는데 예.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걸 어떻게 하나 싶긴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긴 한데 해명을 했어요. 굉장히 여러 번 해명을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농촌진흥청도 해명을 하고 뭐 농식품부도 해명을 하는데 농촌진흥청은 그런 통상 문제하고 이번 그 유전자 변형 LMO 감자의 통과는 다른 거다. 전혀 별개로 진행됐다라고 하고 저한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게 7년이나 걸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냅뒀다가 빨리 진행한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라고 설명을 하는 건 그 민간 전문가들이 15명 이상이 뭐 계속 심플로트사에 데이터를 요청해서 하느라 오래 걸렸다라고 설명을 진짜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7년이 걸렸다. 예, 그걸 받아들이기 따라서 믿어야 될지 예. 아니면 뭐 말아야 될지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심으면 괜찮을까만 실험하는 게 아니고 분자생물학 박사, 뭐 독성학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초빙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를 몇 달에 한 번씩 열기 때문에 네. 오래 걸렸다라고 농촌진흥청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의심하는 건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 무역대표부가 요즘 비관세 장벽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나라별로 막 이 나라는 이게 문제야, 저 나라는 저게 문제야라고 뽑아서 쓴다는 거 어느 정도 아실 텐데 무역장벽 보고서 269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쭉 나오거든요. 보면은 2024년 버전인데 영어로 좀 번역해 보면 한국은 이 농업 관련 농업 생명과학의 제일 첫 번째로 이 GMO 감자 수입이 너무 어렵다라는 걸 딱 꼽았습니다. 1등으로. 찝어서 얘기했군요. 딱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심플로트사를 비롯한 미국 농업 회사들의 로비가 있겠죠. 한국 때문에 화날 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네, 게 예. 감자다. 예, 감자가 제일 위더라고요. 제가 원문을 봤는데 음. 그 다음에 밑에 이제 30개월 이상 소고기 얘기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감자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소고기는 지금 잘 수입하니까 뭐 불만 없겠지. 예. 그래서 요 문제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좀 하고 싶은 감자를 업계나 수출하고 싶은. 상무부에서는 하고 싶은 거일 수는 있겠다. 그러면 그거 관련된 질문이기도 한데 그 유해성 검사 결국은 핵심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뭘 검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를 검사할 텐데 결국은 예. 뭘 검사하는 거예요? 예, 그런 뭐, 자료들을 요구할 텐데. 예.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인체에 대한 그런 유해성은 도대체 뭘 본다는 거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어쨌든 유전자 변형 감자니까 혹시 이게 사람에 안 맞는 게 있을까? 아니면 또 알러지를 일으키는 게 있을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지를 다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우리 친숙한 PCR 검사 이런 것들로 성분을 다 뽑아보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체 유해성 검사를 하고요. 영양소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감자는 이런 영양소가 있는데 1부터 100까지 영양소가 있는데 유전자 변형 감자는 뭐 목에 펑펑펑 빈다, 뭐가 없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GMO 안전성 평가 자료 위원회에서 따로 또 심층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뒤쪽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없는 건 아니고 GMO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게 6가지가 있긴 합니다. 식용으로. 예. 콩, 뭐 옥수수, 뭐 알팔파라고 허브나 콩의 일종인데 그거 예. 사탕수수, 뭐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GMO가 우리나라에 뭐 아예 안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식약처나 농촌진흥청,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의 심사를 거쳐서 예. 들어온 게 6가지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심사는 들어오는 건 있다. 네, 심사는 독성, 알러지, 뭐 영양소 손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게 처음이 아니래요. 이 감자 유전자 변형 감자 심플로트라는 미국의 큰 감자 업체인데 네. 2018년도에도 한번 트라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품종은 약간 달랐어요. SPS E12라는 요 감자. 근데 특성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갈변이 예. 덜 되고 뭐 예. 덜 상하는 그런 감자를 들여오려고 했고 그때는 심지어 식약처 그 인체 유해성 심사까지도 왔대요.
근데 그때 좀 스토리가 있는데 그 해에 이 심플로트사의 이 인체 유전자 변형 감자를 만든 박사가 있습니다. 카이어스 로맨스 박사라는 이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죠. 이 사람이 책을 내요. 자기 연구와 자기 회사의 감자가 문제가 있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아이 정말요? 예, 그래서 그때 2018년에 기억 못 하실 수 있겠지만 난리가 났고 그래서 그때 좌절됐어요. 들어올려다가 예, 들어올려다가 저런 책 예. 저런 논란이 좀 있어서 예, 뭐 명확히 이것 때문이라고 식약처가 쓰진 않았지만 예. 그냥 진행을 안 했습니다. 거의 통과까지 왔는데 진행을 안 했던 그런 특성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근본적인 의문 유전자 변형 감자가 괜찮냐에 대해서 이 자기가 유전자 변형 감자를 심플로트사에서 만든 로맨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원본은 절판돼서 못 구했고 한글로 된 번역판을 봤는데 감자의 그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들게 하는 유전자 변형을 자기가 했는데 예. 그래서 감자에 갈변이 없어졌다. 예. 그리고 그게 뭐 기전을 확실히 다 설명한 건 아니겠지만 검은 반점도 안 생기게 내가 만들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독성이나 뭐 곰팡이 같은 거나 뭐 세균 같은 게 올 때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그걸 감싸야 감싸서 감자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음. 그 기능이 약하더라. 그래서 독성이 감자에 왜 옛날에 유럽에 독이 든 감자 먹어서 뭐 사람들 옛날에 중세 시대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아. 그런 독이 생기더라라는 아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리고 아. 아까 설명드린 튀길 때 나오는 감자를 튀길 때 나오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 예. 그것도 그걸 없애려고 유전자 편집을 했더니 뭐 다른 유해 물질이 나오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발명은 좀 실패고 자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퇴산했습니다. 이 박사는. 자기가 발명한 거에 대해서 50만 톤 이상의 감자를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좌절됐던 적이 있고요. 예. 지금 대부분 우리 소비자 단체나 환경 단체, 농민 단체도 이 책에 근거해서 이 감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 단체가 뭐 독자적인 분석 자료를 갖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외국 업체의 감자에 대해서. 그래서 갈변만 안 할 뿐이지 독성이 있다는 그 창시자의 발명자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예. 하면서 감자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뭐 눈에 띄는 업소에서 하진 않을 거고 결국 패스트푸드 쪽으로 많이 갈 텐데 학생들이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고요. 예. 이쪽은 유해하다는 우려 쪽이고 사실 익명을 많이 요구했는데 괜찮다는 교수들도 꽤 있었어요. 제가 통화도 많이 했는데 농업생명 전공 A 교수는 그 유전자 편집이나 유전자 가위란 게 세포에 새로운 RNA, DNA를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갈변하는 어떤 특성이 있는 유전자다라고 하면 이렇게 끊어서 빼는 거다. 예. 그래서 이 정도의 변형은 자연계에서도 일어난다. 세포에서 그 정도의 변형은 자연계에서도 일어나니까 뭐 엄청난 물질을 넣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런 공포를 가질 일은 아니다라고 농업생명 전공 A 교수가 저한테 얘기했고요. 예. 식품영양 관련 전공자 중에 B 연구자가 예. 이거는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동식물을 음식물로 섭취하면 그 DNA가 우리 몸에 남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소화되는 거고 예. 영양분만 소화되는 거다. 먹는 거다. 예, 그건 훨씬 작은 알갱이인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으로 예. 뭐 이렇게 분해되는 거지. 그래서 흡수되는 거지. 그 A 뭐 물질이 뭐 우리 몸에 남는다면 예. 그럼 뭐 어떤 식물 먹으면 그 식물 DNA가 우리 몸에 남겠느냐? 그건 아니다. 다 분해돼서 그냥 영양분 형태로 아미노산 형태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색체에 그 동식물에 섭취된 DNA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주장이고 예. 다만 이제 뭐 빠져나갈 구석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장기적인 추적 관찰 연구는 사실 그렇게 없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대가 GMO 콩만 계속 먹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았다. 몸에 안 좋았다. 이런 장기간의 세대간에 걸친 조사는 없었기 때문에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농생명학자들의 논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뭐 그렇게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면 저 독성이 있다거나 저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건 예.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그거 얼마나 검사를 해요? 보통 유럽 이게- 기준으로 음. 90일 정도 인체 뭐 관련 유해성 검사를 이렇게 하나 봐요. 먹어보게 하고 예. 예. 뭐 보통 쥐로 하겠죠. 뭐 사람이 진짜 하지는 않겠고 예. 동물 실험을 통해서 먹어보게 하고 음. 그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 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게 되고 그 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 식용유들 중에서도 카놀라유? 카놀라유로 저희 집에서도 있는데 예. 카놀라가 원래 유채씨라고 알고 있는데 그 예. 성분이 진짜 좋다는 거예요. 근데 비싸서 그거는 GMO로 어떻게 많이 해서 매우 싸게 굉장히 싸진 고급 식용유가 카놀라유가 됐고 네. 포도씨유 같은 거는 GMO가 안 쓰니까 비싸고 그래서 성분으로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GMO라서 좀 값도 좀 많이 싸게 되고 사람들도 조금 이렇게 선호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찝찝해 하는 분들은 안 쓰시는 것 같고 네, 예. 괜찮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사는 것 같고 카놀라유가 그런 대표적인 그런 것 같다고요. 예, GMO, LMO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콩, 옥수, 감자 다음쯤 될 것 같아요. 음. 카놀라유가 유명하죠. 음. 매대에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그 카놀라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GMO로 한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저도 예. 들었으니까요. 예. 남자인 저도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카놀라유가 GMO로 원료로 만들었는지 그냥 유채꽃으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최종 결과물이 그 GMO 식품의 DNA나 그런 게 남아 있어야 그래야 GMO 원료 카놀라유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공을 해서 예. 고온과 압력으로 기름을 짜잖아요. 예. 그러니까 DNA가 파괴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GMO 원래의 그 DNA는 사실상 고온 고압으로 가공하면 사라져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냥 남은 DNA가 없으면 원료가 뭘 썼는지를 표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미국도 결과적으로 GMO 유전자가 안 남아 있으면 예. 가공이 고온 고압으로 돼서 안 남아 있으면 표시 안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 있고 유럽은 표시하게 돼 있어요. 유럽이 전반적으로 좀 규제가 강한데 세네요 규제가. 그러니까 카놀라유를 예를 들면 GMO 카놀라 원료로 만든 압착해서 만든 카놀라유를 유럽에서는 GMO 원료면 하여튼 GMO 뒤에 원료를 썼다고 예, 써라. DNA가 안 남았어도 GMO 원료를 썼다라고 상표에 쓰라는 겁니다. 예. 홍보표에. 뭐 쓰는 거야 뭐.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자가 선택하면 알, 되죠. 선택할 알 수 수는 있게. 있도록. 요건 싼데 GMO야. 요건 비싼데 GMO를 안 썼군. 이런 거를 결과적으로만 이렇게 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예. 원료가 뭔지 이런 게 표시를 하자는 거고 지금 그런 법안을 예. 지금 남인순 의원이 1월에 일부 개정 법률을 냈어요. EU 모델로 좀 가보자. 예. 다만 품목은 식약처장이 정하자. 시행령에 정하자. 그렇게 해서 원료로. 발의를 했고 저도 파는 건 팔더라도 쓰는 그래, 건 써야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써놔야지. 네. 그거 소비자가 알아서 그렇게 소비자 해야 결정하면 되는 거 되죠. 아닌가? 예. 이게 미국이 GMO의 어떤 뭐랄까 원조잖아요. 예. GMO 농산품의 축산품의 원조기 때문에 미국은 되게 규제가 널널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도 흔히 말하는 보통 사람들은 뭐 큰 그게 없을 수 있지만 좀 오가닉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 챙기는 사람들은 여기 제가 이것도 그냥 참고로 가져와 봤는데 미국의 이제 트레이더 조스. 트레이더 조스라는 마트인데 네. 2001년부터 지금 20 몇 년이 됐네요. 노 GMO 우리는 GMO 음. 안 식품 써. 안 해요. 라고 트레이더 조는 대부분 자체 PB 상품을 많이 하는 마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예. 미국의 그런 오가닉 제품을 많이 하는 마트인데 예. 우리는 GMO 안 합니다라고 대대적으로 최근에까지도 계속 미국에서도 하고 저거 있습니다. 싫은 분들은 싫고 예. 먹는 선택하게 거 선택하게 좋은 하는 분들은 좋아서 사고. 네, 싸서 사는 먹는 거. 장점은 뭐 싸요? 저게? 감자가? GMO 상품이 대체로 싸고 예. 아까도 감자의 예를 들어드렸지만 보관이나 갈변 그런 게 잘 안 되고. 잘 안 되고. 전염이 안 되고 음.
근데 갈변은 안 됐지만 갈변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그 멜라민 색소 예, 예. 거기가 막아주면 독소를 막는 역할인 건가요? 만약 그게 없으면 마치 군인이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괜찮은데 먹어보면 뭐 독이 있다든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카이어스 로맨스 박사의 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뭐 식품 영양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책의 내용을 근거로는 그렇습니다. 약간 모양은 좋게 만든 변형인 것 같은데 모양을. 모양, 보관 이런 것들이 쉽게 그런 거라면 사고도 몇 번 났고 미국에서도 당연히 금지할 텐데 이거는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 보건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표기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들고 왔던 것이고 예. 미국이 진짜 이걸 많이 압력을 좀 넣는 측면은 있나요? 어쨌든 아니면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이걸 수입해주면 미국이 그래도 한국이 뭘 좀 하긴 했네. 뭐 그런 건 있을까요? 아까도 소개시켜드렸지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USTR 미국 무역대표부의 어떤 한국은 이게 문제의 농업 부분에서는 1번이니까 나는 약간 예시로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카드로 뭐 카드란 표현이 우리 농민분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하여튼 뭐 협상의 어떤 바운더리에 올려졌다고 할 때 뭐 아주 미국에서 뭐 이게 뭐지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미국의 요구 사항 중에 하나는 요구사항, 확실한 주요 것 같다. 요구 사항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다. 그리고 몇 개 있습니다. 뭐 우리 그 IT 쪽은 뭐 플랫폼 규제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 예. 그리고 농업 쪽은 이 GMO 감자 수입하라는 거 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다만 우리 국민 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일부러 뭐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네. 필요한 걸 했는데 뭐 좀 문제가 있다라면 뭐 수입 안 해야겠죠. 네. 감자 이야기. 네, 백종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